이모라고 그래 해놨는데 아무도 안 해요. 여긴 아직 문 안 열었어요? 이게 이제 오미자를 따고 이제 뭐냐 그 체험을 해야 하는데 오미자 이제 그 수확을 안 했잖아요 지금. 전략적 목표라든가 방향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난 거 아니냐 해서 그걸 최초에 시작을 할 때 그런 스타디들이 좀 부족했지 않는가. 투자 심사 지회 사업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투자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자치단체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문화 관광 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지만 입장료는 물론 최소한의 주차료조차 받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볼거리가 없으니 수익을 낼 수 없고 이런 곳에 민간 투자는 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애초부터 사업 구상에 무리가 있었지만 투자 심사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했습니다. 관 주도의 이른바 묻지마식 투자, 그리고 투용자 심사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지난 4월에 문을 연 장수군의 농촌 테마공원입니다. 농촌 관광과 도농 교류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13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아로마 테라피, 약초 체험, 전통놀이, 오미자 가공 등 사계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연 지 석 달이 되고도 체험 프로그램은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잖아요, 체험시설. 지금 이걸 추진해야죠, 그러니까. 가공 체험시설지 아니면 어린이 놀이대라도 갖다 놓는지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상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오미자 가공 체험장을 건립했지만 역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체험장엔 빈 저온 저장고 외에는 아무 시설도 없습니다. 장수군은 이 시설을 6차 산업을 위한 가공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언제부터 가동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긴 아직 문 안 열었어요? 이게 이제 오미자를 따고 이제 뭐냐 그 체험을 해야 하는데 오미자 이제 그 수확을 안 했잖아요 지금요. 예. 오미자는 이제 버무리 가지고 수단 버무리 갖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면 가을에나 가을에나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오미자 따면 이제. 그럼 봄 여름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테마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책 공간은 특색 없는 시설로 꾸며져 있습니다. 아파트 놀이터보다도 못한 숲속 놀이터, 구체성이 떨어지는 치유의 숲, 황금, 사과, 미루원 등 제대로 된 볼거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유일한 편익시설인 레스토랑 운영도 터덕거렸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했지만 4차례나 유찰됐습니다. 그 규모랄지 이런 게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찻술을 배부르는 건 없잖아요. 차분히 꾸준히 이제 조언도 듣고 다른 사례도 많이 보고 배워가지고 운영을 해야죠. 2014년에 문을 연 무주군의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입니다. 11만 제곱미터 규모로 체험관, 전시관, 전망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공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체험사들의 인건비와 체험 재료인 사과가 없어 1년 넘게 체험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개관 후 1년 동안 수입은 한 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 재료가 없었어요. 올해 재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온 저장고. 올해는 뭐 체험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재료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1년 후 다시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설 내부의 전시관에선 인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과 가공품 코너에는 가공품과는 관련 없는 사과 포장지와 가위 등이 놓여 있습니다. 알아요. 저, 통 안 와요? 야, 구경하러 오질 않아요. 그래 해놨는데, 예. 구경 오라고 그래 해놨는데,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사과를 활용한 가공 체험 프로그램은 상시 가동되진 않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홍보가 충분하지 않고 사과 수확철이 지나서 사과를 활용한 가공 체험을 상시 가동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치단체의 문화관광시설 운영이 이처럼 겉도는 근본 원인은 사업 구상 단계부터 소비자의 눈높이와 동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욕구와 소비 트렌드를 사업에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면받는 것입니다. 민간 위탁과 민간 투자는 그래서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남원시가 운봉읍에 문을 연 백두대간 생태체험장입니다. 당초 지난 2013년 12월에 공사가 끝나 민간 위탁이 추진됐습니다. 당시 민간 위탁자를 2차례나 공모했지만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계약하고 또 인계인수 하다 보면 7월 정도로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탁자가 잘 안 나타나 이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가. 2014년 어렵게 민간 사업자를 정해 시설을 위탁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이용률이 저조해 6개월 만에 2억 9천만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나무에 집을 짓는 트리하우스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없어 이용객들이 외면한 것입니다. 편의시설 개선과 그다음에 이용객들의 그 편안한 동선을 또 안전하고 그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보해 줘야지만. 민박집이나 펜션만 가더라도 방마다 딸려 있는 개인 편의시설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트리하우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 체험만을 강조했을 뿐 이용객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저기 이제 저 앞에가 화장실이에요. 네. 근데 저 아래 있던 분들이 전부 다 화장실에 가려고 저기를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저기 샤워실도 있어요? 없어요. 샤워실은 저 관리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안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니까. 전주 한옥마을의 한옥 숙박집이 초기에 화장실과 샤워 공간이 없어 숙박객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시설을 뜯어 고쳤던 시행착오가 그대로 되풀이됐습니다. 트리하우스라는 개념도 좋긴 합니다만 컨셉은 좋으나 그것이 일반인들, 숙박객들에게 불편함을 끼친다면 그것은 상품으로는 유용하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경험을 해봤느냐, 트리하우스에 대해서. 그렇다면 보완이 됐을 것인데 그걸 최초에 시작을 할 때 그런 스타디들이 좀 부족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트리하우스를 운영하던 민간 사업자는 6개월 만에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손을 들고 나갔습니다. 뒤늦게서야 문제점을 파악한 남원시는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보강해 지난 4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민간 사업자가 없어 남원시가 직접 운영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평일에는 이용객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달엔 20여 팀이 다녀간 게 전부입니다. 이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 이게 좀 일관성 있고 좀 명확한 사업 분석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입지 선정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부족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객실 공간은 4명 정도가 묵을 수 있는 규모에 객실에선 취사를 할 수 없습니다. 간단한 식료품을 살 수 있는 매점도 없다는 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조리는 안 되고요. 네. 식사는 아까 저기 관리동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해 드셔야 돼요. 여기서는 밥하는 곳이 따로 있고요. 네, 여기서는 그냥 잠만 주무셔야 돼요. 여기 안에 뭐 매점이나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다 준비를 하셔서 저 위에서 식사를 하셔야 돼요.
트리하우스 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체험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명상실이 있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문객이 워낙 적고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도 없어 회의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돼야 그게 가능한 거지. 그럼 지금은 강사는 없고요. 그죠? 없죠. 그럼 아마 본인들이 오셔갖고 회의하고 그런 그런 가능해요. 이런 사례는 남원 허브밸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원시가 운동업에 150억 원을 들여 건립한 허브 식물원입니다.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허브밸리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였습니다. 2013년 남원시는 이 허브 식물원을 무상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허브밸리에 호텔, 스파 등을 건립하는 민간 사업자가 나오면 허브 식물원을 무상으로 위탁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민자를 유치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투자를 해놓고 시에서 해놓고 거기에 대한 무상 위탁이라고 하면 시에 대한 전혀 그 재산의 증식 의미도 하나도 없고. 남원시는 아직까지도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어렵게 민간 투자자를 선정했지만 최종 협상에서 결렬돼 지금까지 3년 넘게 민간 사업자를 찾고 있는 형편입니다. 민간 입자가 여기를 보고 와서 수많은 민간업자하고 이걸 보고 와요. 와고 그 사람들도 타당성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얘가 맞는가. 보면 왔다 갔다 계약할 때도 하면서 나중에 들어서 안 오고. 돈이 일단은 많이 들어가고요. 또 여기 와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관광객이 1년에 얼마나 오고 있는가. 아마 주판을 튕겨보니까 그렇게 안 좋으니까 그렇게 계약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남원 허브밸리에는 지금까지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만 역점을 두었고 최소한의 편익 시설도 갖추지 못해 평일엔 방문객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저 안에 가시면 레스토랑, 커피숍 그런 건 없어요. 남원시는 민간 투자자에게 30억 원의 예치금과 150억 원을 투자받는 조건으로 허브 식물원의 일부 시설을 위탁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허브밸리에 체험시설이나 숙박시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의 투자를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체험적인 요소가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레저 시설들을 도입을 하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투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다양한 그 거리들이 좀 있어줘야 관광객들이 와서 먹고 자고 쉬고 즐기고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다음에 또 바래봉이 있으니까 또 트레킹도 가능하고 그런 매력적인 요소들을 좀 많이 좀 추가해야 되겠죠. 2005년부터 남원시 운동읍 70만 제곱미터의 허브밸리에는 850억 원이 투입돼 허브 가공산업, 경관농업, 시설 구축 등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가공산업은 터덕거렸고 경관농업과 허브밸리를 통한 관광 수입도 기대를 밑돌고 있습니다. 허브밸리를 조성할 당시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허브밸리를 조성할 때는 이제 거기에 이제 관광객을 유치하고 뭐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생각을 없이 처음에 조성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계속 지적했던 바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면은 관광객들이 유치를 해서 그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입장료 수입이 있어야만이 이게 되는 사업인데 애당초 이 사업을 할 때는 이제 전략적 목표라든가 방향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난 거 아니냐 해서 자치단체의 문화관광시설이 주먹구구식으로 들어섰지만 사전에 실시하는 투자 심사는 겉돌았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는 부풀려지고 투용자 심사는 이런 문제점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무주군의 애플 스토리는 문을 연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조차도 입지 선정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될 수 있었을까? 지방자정법엔 40억 원이 넘는 사업은 광역자치단체의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82억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라북도의 최종 투자 심사를 거쳤어야 됩니다. 하지만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분류돼 전라북도의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투자 심사 받은 적이 없고요. 없어요? 네,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니까 이것이 이제 투자 심사 제외 대상 사업 중에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 있었어요. 거기에 적용이 돼서 투자 심사 제외 사업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투자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장수군의 농촌 테마공원은 전라북도에 심사를 받긴 했지만 기대 수익은 현실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습니다. 장수군이 2010년 전라북도에 제출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분석 의뢰서입니다. 문을 열고 1년이 지나면 14억 원, 4년 차에는 16억 원의 수입이 나온다는 전망치가 제시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9억 원이 넘는 입장료와 4억 7천만 원의 사용료 수입을 예상했습니다. 현재 개관 후 석 달이 지났지만 이런 수입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게 예측치가 워낙 그냥 뭐 가상치니까 우리가 뭐 신공항 이렇게 공항한다 하더라도 그냥 예측치하고 실제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그 예측하는 그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정교하게 사전에 좀 해야 되고. 아무 체험 프로그램도 없고 차별화된 볼거리도 없는 시설을 가지고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장수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유료화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체험 시설이랄지 이런 그 시설들을 같은 다음에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험 시설이요? 네, 앞으로 제가 봐서는 한 5년 정도는 이 시설 관리 쪽에 많이 집중을 해야 사람들이 와서 볼거리라도 만들고 그래야 유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앞으로 5년 동안은 입장료 수입을 한 푼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한 해 9억 원이 넘는 입장료 수입을 얻는다는 전망치로 장수군은 2010년 전라북도의 투융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자치단체의 사업 타당성 조사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타당성 분석을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하는데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보면 오지 않죠, 관광객들. 우리 그런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400억 원이 들어간 남원시의 백두대간 생태체험장과 전시관 조성 사업도 중앙정부의 투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숙박시설인 트리하우스는 6개월 만에 2억 9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지만 2011년 투자 심사에서 이런 문제점은 걸러지지 못했습니다. 당시 남원시가 제출한 투자 심의 자료입니다. 파급 효과에 대해서 남원시 전체 관광객 400만 명 가운데 20%가 공원을 관람하게 되면 80만 명이 방문하게 된다는 설명뿐입니다. 자치단체의 투융자 심사에 참여하는 심의위원들은 제한된 시간에 문제점을 걸러내는 것은 쉽지 않고 전문성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충분히 검토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네, 그러고 또 그거를 검토할 그 전문성이라는 게 별로 그러니까 위원들 사이에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거를 전문성이 좀 결여됐다 그럴까요?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투융사 심사장에서는 정말로 그렇게 크게 심도 있게 검토가 되지를 못해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투융자 심사의 근거가 되는 자치단체 타당성 조사의 객관성입니다. 보통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맡는 조사기관이 발주처인 자치단체의 입맛에 맞는 조사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심사 기준을 좀 더 세분화시키고 타당성 용역을 발주처인 자치단체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기관이 맡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뢰하는 기관하고 직접 관계없이 제3자가 객관적으로 어떤 행정자치부가 주관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어떤 기관에 의뢰하게 되면은 아벌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조사가 또 진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수십억 원이 들어간 자치단체의 관광시설은 철저하게 관 주도로 기획돼 조성되고 운영돼 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는 없었습니다. 자치단체는 예산을 끌어와 건물을 짓거나 민간에 위탁한다는 구상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과 지역 자원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구상으로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예전과 같이 대규모 시설 사업보다는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컨텐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컨텐츠 중심의 진흥 사업들을 개발하면 훨씬 대규모 개발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소규모 개발 사업들이 충분히 성공의 확률이 높다. 임실 치즈마을, 완주의 안덕마을 등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한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이 마을들의 공통점은 정부의 지원을 받긴 하지만 운영의 중심은 마을 주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의 시작과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마을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좀 참석을 해서 같이 지역 주민의 역량도 키워내는 것이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민간 주도.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키워내지 않고 무조건 사업만 주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임실 치즈마을의 경우에는 모든 일자리는 주민들이 맡고 있고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회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자생적인 마을 조직이 스스로 발굴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생명력과 지속성을 갖게 됩니다. 의견을 창출할 때는 소리 밤이 새도록 얘기해요. 그래서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그래서 안 되면 그 다음 날까지라도. 그러면 유보시켜놨다가 또 그 다음 날까지도 그 회의를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공부들을 많이 한 거죠. 정부와 자치단체의 문화관광시설은 타당성보다는 당위성에 치우쳐 건립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투용자 심사가 사업의 거품을 걷어낼 수 있어야 되지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을 꼼꼼하게 따질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 절차, 투용자 심사 방식에도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나 관이 중심이 돼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특색 있고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